안녕하세요. 디지털 새싹 캠프 2차 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대구 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아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AI로 소프트웨어 거듭나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새싹 캠프를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알파 미니를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차 시고요. 음성 인식 활용 및 인공지능 기기 제어라는 제목으로 알파미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결도 해볼 거고요. 네이버 클로바 기반으로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익히고 응용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파미니에 대해서 탐구해 볼까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기 제어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성 인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제일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핸드폰을 깨울 때 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빅스비라고도 부를 거예요. 또 우리가 친구들이랑 채팅을 할 때 자판을 치기도 하지만 음성을 인식해서 마이크 기능을 사용해서 음성으로 우리가 채팅창에다가 글씨를 넣기도 하고요. 또 음, 받아적기 기능, 받아쓰기 기능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막 말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하단에 막 적혀지기도 해요. 자, 이러한 음성 인식 기능을 어떻게 인공지능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 얘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AI 스피커 사용하는 집들 꽤 있죠. 뭐 구글 홈이라든지 뭐 네이버 클로버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역시도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기 제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1차 시에서 선생님이 끝날 때쯤에 보여주었던 알파미니 동영상 기억나시나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알파민이란 이런 로봇이구나. 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귀여운 우리 알파미니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아까 놓친 친구들은요, 이 동영상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파 미니가 뭐 우리가 하다못해 춤도 출 수 있고요. 또 팔굽혀펴기도 할 수 있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대화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알파 미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미니는요, 방금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외형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 부분 상단과 이제 등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머리 위에는요, 터치 센서가 있어요. 머리 상단 중앙에 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교실에 와서 받을 알파 미니에는 터치 센서가 있는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이 전부 다 이번에 새로 준비한 새 제품이라서 그런데 일단 고거는 스티커를 떼고 나면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 상단 중앙에 있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터치 센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지는 거, 음 톡톡 치는 거 아니면 쓰다듬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터치 센서를 통해서 우리 알파 미니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만져주는 거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꾸 때리면 내 머리가 자꾸 나빠질 거예요."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터치 센서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 상단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미니는 사실 우리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 알파 미니가 우리의 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머리 위에서 우리보다 아래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알파 미니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알파 미니가 나오겠죠? 20대가 넘는 알파 미니가 교실에서 다 같이 켜져서 연동도 하고 활동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알파 미니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알파 미니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을 해주면 더 잘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마이크는 3m에서 5m의 거리에 있는 소리를 인식하고요. 그리고 360도로,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향성으로 음원을 드러냅니다. 네, 그렇게 이 머리 부분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내려와 볼게요. 머리 뒤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건 우리가 배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귀엽죠? 이제 가방을 메고 있어요. 백팩을. 여기에서는 이제 뭐 홀더 이렇게 이걸 잡을 수 있고 손잡이 버튼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볼륨 버튼도 뒷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알파 미니를 켤 수 있는 전원 버튼은 배낭 왼쪽에 화면에 보이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전원 버튼은 누가 봐도 전원 버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여기 화면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타입 C인 충전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타입의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것저것 충전기로 한번 충전을 해 봤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저전력을 소모하는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아답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있는 충전기로는 아무 충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 미니 전용 충전기로 충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머리에서부터 요 등면까지 내려오는 알파 미니를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은 알파미니 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앞면을 볼게요. 자, 앞에는요, 카메라는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명할 때도 보았죠. 영상 통화를 카메라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메라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물건 분류도 할 수 있고 물건 인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포커스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로 다른 데다가 보여주려고 할 때는 어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포커스 온 하려고 하는 물체에 알아서 잘 어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다음 눈은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오해를 하기도 해요.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인형 모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얘는요, LCD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머리를 두 번 톡톡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얘가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표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는 동그랗게 귀엽게 눈을 평상시로 뜨고 있는데, 윙크하는 눈이나 찡그린 눈 이런 것들을 이 LCD 디스플레이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눈 밑에 보이는 부분이 상태 LED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죠, 여기? 자, 요게 조그만하게 입처럼 보여요. 그쵸? 네. 근데 요 입은요,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동작이 되고 있는지, 연결이 끊겼는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등으로 나타내 줍니다. 뭐 충전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보여주고요. 충전이 되고 있을 때는 깜빡깜빡하게 되고,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초록색으로, 가만히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게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이 알파미니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 가슴 쪽으로, 몸통 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몸통 쪽으로 내려오면은 요 알파미니 요 로고가 보이고요. 그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그냥 마이크인가? 그냥 내놓은 건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얘는 어, 그 얘는 적외선 센서예요. 그래서 적외선 거리를 측정하고 앞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거리를 측정하는 IR 센서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면으로 보면은 유심 카드, 알죠? 유심칩 알죠? 그거를 꽂을 수 있는 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알파미니의 스피커가 이 몸 옆구리 쪽에 달려 있어요. 이 스피커는요, 스테레오 스피커고요. 생각보다 우렁차게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파미니를 만나서 요거는 체험을 해보면, 느껴보면 좋겠네요. 자, 알파미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알파미니 이마에 있는 이 카메라는요, 사람에 따르면은 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파미니의 카메라, 요 눈은요, 사람을 인식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알파미니는 내 얼굴이 가까이 가면은 누구인지 알아맞추게 그렇게 기억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이러한 것도 셀 수 있게 일반 사물 인식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메라로 우리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미니 전용 어플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머리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머리 부분에는 터치 센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터치 센서는 애정 및 표현에 대한 명령을 듣고요. 그 일반적인 질문을 듣기도 해요. 마이크가 있어서 그래서 뭐 지금 몇 시야? 아니면은 오늘 날씨 어때?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때리는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쓰다듬는 건지도 이 터치 센서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본체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 본체는요. 여기서 보면은 다양하게 모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관절마다 있는 것을 서보 모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정밀도의 서보 모터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각도나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가능하고 춤추는 것도 가능하게 그렇게 서버 모터가 들어 있는데요. 얘는요. 동작이나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 앉기, 뭐 재채기, 심지어 방귀까지 낍니다. 엄청 귀엽죠? 그리고 밸런스 컨트롤이나 할 수 있고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균형 감각이 아주 좋아요. 선생님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댄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헤이클로바 아니면 알파미니야 나 댄스 보여줘 춤춰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엄청 귀여운데 우리 교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몸 운동으로 감정을 표시한대요. 그래서 뭐 애기들처럼 막 팔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앞뒤로 흔들면서 기분이 좋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알파민이랑 군무,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표정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아까 눈으로 우리가 표정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1.2인치 엄청 작지만 IPS LCD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하거나 짜증이 났다거나 아니면 화가 난다던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눈을 통해서 이 얼굴에 있는 LCD를 통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상태도 어느 정도 표시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어떤 네트워크에 잡혀 있는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지 뭐 부족하다든지 배터리 상태나 볼륨 상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랫부분에 보이는 것이 음성인데요. 이제 음성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명령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날씨 예보나 뭐 "오늘 날씨 어때?" 하면은 얘가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날짜 및 시간을 안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안녕하세요가 영어로 뭐야?" 혹은 뭐 "안녕하세요가 중국어로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얘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어 시스템은요, 얘는 뭐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IR 센서, 아까 가슴에 있는 IR 센서 기억이 나죠? 요걸로 통해서 거리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AI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요. 블록 코딩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코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른 장치와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해볼 유킷에서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킷이 막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알파 미니도 같이 함께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서버 모터, 그리고 터치 센서, 적외선 센서, 자이로 센서가 이렇게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관절 등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가 각각 이렇게 서버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기 한 팔에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들어있어요. 여기 목에는 선생님도 들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10개 이상의 서브 모터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터치 센서는 머릿속 위에 여기 보이죠? 여기 센서가 있고요. 적외선 센서는 요 가슴팍에서 나온 건데 거리 감지나 장애물 탐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자이로 센서는 육축, X, Y, Z 3차원도 하고 기울기나 가속도까지 그리고 스코프까지도 얘가 인식이 가능하다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시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팔굽혀펴기 하려고 엎드릴 수도 있는 거래요. 네. 되게 자그마해 보이는데 이 알파 미니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네요.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다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알파 미니로 무엇을 할까?'라고 한번 고민을 미리 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쵸?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앱을 설치를 해서 알파 미니와 연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요, 알파 미니를 검색을 하면 지금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요런 어플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 미니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본인의 핸드폰이랑 연동을 하고 싶은 친구는 요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오면 되고요. 만약에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태블릿과 연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오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들어만 두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태블릿에는 전부 다 이 어플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받을 알파 미니랑 연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요 알파 미니 로봇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로 같은 와이파이 내에 있으면 이제 블루투스로 연동을 할 건데요. 먼저 알파 미니를 켜주고요.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전원 버튼 보이죠? 알파 미니를 켜준 다음에 우리는 이 어플과 알파 미니를 연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랑 GPS랑 블루투스를 모두 켠 후에 알파 미니를 작동시킵니다. 알파 미니 앱 메인 화면에서 사실 이 알파 미니 앱을 동작을 시작을 하려면은요,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알파 미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로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이 챗봇 기능이나 다른 기능들을 원활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알파 미니 앱 메인 화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때 본인 네이버 아이디를 꼭 기억해서 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알파 미니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뭐 선생님 아이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무슨 알파 미니를 활용을 할 때 선생님한테 계속 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알파미니 앱 메인 화면의 상단에 보면은 로봇 연동이라는 초록색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 봅니다.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연결하시겠습니까가 뜨는데요. 그것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로봇 연동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알파 미니 로봇이 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요. 알파 미니가 작동되었습니다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알파 미니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알파 미니 로봇에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돼요. 혹은 수동으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때는 알파 미니도 한대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바로 연동이 되기는 하는데요. 교실에서는 뭐 한 20대 이상의 알파 미니가 동작이 될 거라 가지고 자기 알파 미니 찾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찌 됐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동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배낭 수동으로 연결을 누른 다음에 배낭 밑에 바코드가 있어요. 그 바코드 뒤에 네 자리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봇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로봇 리스트가 쭉 뜨면 알파미니 바코드로 뜨거든요. 그 일련 번호로 뜨면은 그 일련 번호 중에서 내 알파미니를 찾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 태블릿 PC와 혹은 내 핸드폰과 알파미니가 연동이 돼요. 알파미니가 연동이 되면은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연동이 되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할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는 반드시 2.4GHz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5G는 안 돼요. 근데 LTE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키워서 되기도 하는데요. 얘는 반드시 2.4기가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그 숨겨진 네트워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2.4기가헤르츠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연결이 되면은요. 입이 상태 표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록색 LED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동되었다고 알파미니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알파 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어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알파 미니 로봇에 아까 우리가 설치했었던 그 어플 메인 화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플을 설치했다면은 요러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동작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럭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나의 작품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능을 보시면은 액션 광장, 영상 통화, 앨범, 미니의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는 거는 뭐 전화는요. 유심칩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칩을 내 거를 빼서 끼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캠프에서는 유심칩을 갈아 끼우는 것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호기심이 많은 친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나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랑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있는 기능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보이는 액션 광장은요, 이제 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댄스나 동작이나 장난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노래, 뭐 해피소년이라는 노래, 이런 각각의 노래들이 있는데 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혹은 아니면은 뭐 팔을 흔든다, 아니면은 만세를 한다, 팔굽혀펴기를 한다, 걷는다, 눕는다, 앉는다 같은 동작을 하게 되고요. 또 장난기도 있어요. 뭐 윙크, 방귀 끼기, 뭐 이러한 것들, 요러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해 보면서 우리가 알파민이랑 친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통화인데요. 이게 CCTV라고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얘를 켜두게 되면은 얘랑 접속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알파민이랑 우리가 연결을 해 두면은 알파민이를 다른 데에 둘 수도 있겠죠. 마치 CCTV처럼. 그렇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접속되어 있는 어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미니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과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이 앨범에 넣어서 이름이랑 그래서 누구 씨 안녕하세요. 누구야 안녕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어, 안면 인식인데요. 미니의 친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헤이 클로바 사진 찍어줘 라고 말을 하면은 알아서 알파 미니가 사진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앨범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다운을 해서 우리 친구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정을 해서 내 친구라 뭐 우리 가족이야 라고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알파미니가 교육용 로봇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반려 로봇,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그런 기능을 하면서 우리에게 재미있게 AI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기능들을 보니까 더 빨리 만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앱을 활용한 코딩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을 할 거예요. 우리 태블릿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노트북을 연결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알파미니 앱에서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코딩 버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를 누르면은 여러분들 스크래치나 엔트리는 많이 해봤었죠?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하게 화면이 보여집니다. 블록 코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작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액션이라든지 뭐 댄스, 표정, 소리, 감지 같은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어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왔을 때 움직이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어고요. 뭐 표정에서는 LED를 뭐 눈을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LED를 무슨 색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알파 미니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 모드에 진입하였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코딩한 내용들을 얘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딩 블록을 활용해서 알파 미니에게 다양한 동작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플레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엉덩이 춤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5걸음 걸은 후에 저는 알파미니입니다. 라고 음성을 재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엉덩이 춤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뭐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렇게 몇 걸음 걸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저는 알파미니입니다가 아니라 뭐 저는 키마미입니다. 뭐 저는 백설공주입니다. 라와 같은 그러한 멘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조심하세요, 비키세요. 뭐 이러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알파미니에게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을 거고 저도 얼른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코딩도 하고 하고 싶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과제인데요. 이 블록 코딩을 통해서 이 알파미니에게 내 소개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영화 아바타가 개봉을 했는데, 얘가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바타가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그 소개를 할 수 있게 다양한 동작과 표정,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반응이 오면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나만의 자기소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새 학년이 되면은 우리가 또 자기소개를 한번 다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내 소개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곰곰이 먼저 생각해 봐도 재밌겠죠? 그래서 뭐 내 이름은 누구인지, 뭐 클릭했을 때 앞으로 걷고, 손도 흔들어 보고, 표정은 놀라는 표정, 아니면 웃는 표정, 뭐 아니면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얘는 안녕하세요. 저는 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아이디어를 미리 생각해 오면은 교실에서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기능은 AI 스피커 챗봇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클로바를 쓰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가지니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면 헤이 구글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AI 스피커인데요. 이러한 AI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뭐 빅스비라든지 시리라든지 이러한 챗봇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바나 알리사, 구글 어시스턴트 등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스피커에 탑재하고 기기 제어 및 정보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AI 스피커. 예. 가 AI 스피커고 이 AI 스피커의 장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저는 아직 AI 스피커가 되게 많은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원활하게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되게 빠른 통신 속도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통신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끊김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음성 인식이 100%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말할 때, 아이가 말할 때,
그리고 남자가 말할 때, 여자가 말할 때, 각각 사람들마다 말하는 습관도 다르고,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인식률은 아직까지는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제어 활동이죠. 뭐 에어컨 켜줘, TV 켜줘, 꺼줘, 뭐 이렇게 간단한 제어 활동 등은 얘네가 아주 능숙하고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있는 AI 스피커는 이제 책을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참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보면은 외로운 어르신들한테 이 AI 스피커가 어떤 친구, 가족이 되어주는 그러한 광고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스피커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나의 필요에 맞게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미니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로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ey 클로바라고 하면은 얘가 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AI 스피커가 활성화가 되는 주문이 바로 헤이 클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이 클로버라고 부르면 알파미니가 대답을 하면서 입에서 초록색 불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뉴스를 들려줘라든지 오늘 날씨 어때? 지금 몇 시야? 어, 뭐 지금 뭐 타이머 얼마 해줘?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명령들을 알파 미니에게 할 수 있어요. 또 뭐 춤춰줘 아니면은 노래 불러줘 이러한 명령들도 수행을 하고요. 뭐 사랑해라는 감정 표현을 했을 때 뭐 자기도 사랑한다던가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다던가 하는 그러한 감정의 교류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알파미니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는 뭐 생활 정보 아니면 궁금한 거, 계산도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 82 곱하기 7은 얼마야? 라고 하면은 계산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바로 얼마예요? 574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을 해주죠. 그리고 뭐 오늘의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줘라고 하면은 노래도 틀어주고 소설도 읽어주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람도 맞춰주고요. 그리고 동요 같은 거, 가요 이런 것도 틀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뭐 지식인에 검색하면 나올 만한 것들도 물어보면은 알파미니가 네이버에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대답을 해줘요.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함께 교실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얘한테 어떤 거를 물어볼까? 라고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 2차 시에는 우리가 알파 미니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보았던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3개 국어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시는요. 헤이 클로바 나는 어제 홍콩 가서 딤섬 먹고 왔어를 영어로 번역해 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영어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도 바꿔보고 일본어로도 해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헤이 클로바 나는 학교에 왔는데 너무너무 졸려. 집에 가고 싶어 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알파미니한테 시켜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영어는 뭐 대충 알아들어도 중국어랑 일본어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알파미니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뭐 헤이클로바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알파미니 교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알파미니 역시도 뭐 반갑다는 표현이나 앞으로 뭐 잘 해보자 라는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도 선생님과 함께 알파미니를 만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미니는 게임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수께끼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스무고개 게임도 할 수가 있고 끝말잇기 게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쿵쿵따라는 말을 하면은 알아서 끝말잇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이 클로바라고 한 다음에 뭐
학교 쿵쿵 따 하면은 이제 바로 이어서 뭐 교정 쿵쿵 따 뭐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알파미니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누가 오래 하나 알파미니에게 지지 않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파미니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발전 정도나 우리나라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AI에 대한 기술자, 개발자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좀 강대국으로 인재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죠. 그래서 AI 기술을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배우고 그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AI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그만큼 또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AI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온라인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음,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한다고 고생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우리는 이제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